안녕하세요. 브레인업 신경과 전문의 김지선입니다. 요즘 40, 50대 분들 중에서 왜 이렇게 기억력이 떨어졌지? 혹시 치매되는 건가요? 이런 걱정으로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치매 많이 걱정되시죠? 하지만 40, 50대 분들은 기억력 저하가 있을 때 대부분이 노화나 치매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고칠 수 있는 교정 가능한 원인이 훨씬 많습니다. 오늘은 중장년층의 인지 기능을 떨어뜨리는 진짜 원인 5개를 한번 알아보고요. 그 원인과 해결책을 명쾌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가능하지만 매우 드뭅니다. 실제 치매는 40대, 50대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발성 치매 또는 초로기 치매라고 부르는데요. 이른 시기에 치매가 나타나는 원인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유전적 요인이죠. 그리고 신경퇴행성 질환, 염증성, 자가면역성 뇌질환 이런 것들은 유병률은 굉장히 낮지만 전체 치매 중에서 한 5% 미만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40, 50대 환자분들은 이러한 뇌의 질병으로 인한 치매가 아니라 교정 가능한 원인 때문에 기억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적절히 조치를 한다면 우리 뇌의 능력을 더욱더 좋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죠. 40, 50대에서 기억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흔한 원인 한 5가지 정도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원인은 수면 부족 그리고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미국 수면연구회의 보고에 따르면 주의력, 집중력 이런 문제들 60-70%가 바로 수면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수면 문제는 입면, 잠이 쉽게 잘 들지 않아서 힘들기도 하고요. 수면을 유지하는 것 또한 코골이 문제도 있습니다. 코를 골다 보면 갑자기 숨이 훅 하고 멈춰질 때가 있어요. 이것이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이 밤새 계속된다면 뇌에 원활한 산소 공급이 안 되는 상태겠죠. 그러면 낮 동안에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아주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2번째로 기억력이 떨어질 수 있는 것, 이것은 스트레스, 번아웃, 우울과 불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버드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해마의 용적을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있어요. 대부분의 40, 50대 분들의 기억력 떨어지는 원인은 기억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주의력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복되는 스트레스, 그리고 우울감, 불안감 같은 것은 신체적으로도 번아웃 증후군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뇌에서는 브레인 포그 같은 현상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 정서적인 문제와도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3번째 문제는요,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폐경을 전후로 해서 40, 50대는 신체적인 변화를 많이 겪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성 에스트로겐 수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단기 기억력 저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어요. 남성도 예외가 아닌데요. ADAM, 신드롬, 남성 호르몬 감소 증후군 같은 것에서 보면 브레인 포그 같은 이런 뇌의 증상들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4번째로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같을 때 혈액의 이상 반응인 경우도 꽤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그리고 비타민 결핍, 철분 부족 같은 현상이 기억력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특히 비타민 B 12번의 결핍이 환자분들이 30-40%에서 기억력 저하와 연관된다고 보고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혈액 수치를 교정한다면 기억력이 굉장히 좋아지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혈액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5번째, 왜 기억력이 떨어지는 걸까요? 만성적인 통증, 그리고 디지털 과부하 같은 것들이 기억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입니다. 멀티태스킹 오버로드라고 하는데요. 너무 많은 일들을 동시에 하려고 하면 작업 기억력 같은 것들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현대인에서 정말
매우 흔한 원인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40, 50대 분들의 기억력 저하의 대부분은 치매가 아닌 원인, 그리고 교정 가능한 원인입니다. 두 가지 모두 뇌 기능 저하의 정도와 양상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 건망증이라고 하면요, 특정 정보의 일시적인 인출 실패입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뇌라는 바구니에 기억 구슬을 넣어 놓는 거예요. 내가 지하 2층 3번 기둥에 주차를 해놨어요. 이 기억을 기억 구슬로 만들어서 뇌에 넣어놔요. 일이 끝나고 우리 뇌에서 주차 정보 구슬을 꺼내서 그 주차 장소를 기억하고 그곳에 가는 거죠. 그런데 단순 건망증은 주차한 곳이 지하 2층이었나? 3번 기둥이었나?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고 하면서 아, 맞다! 여기 지하 2층이 맞구나 하면서 내가 넣어놓았던 기억 구슬을 잘 찾아내게 됩니다. 단순 건망증은 주로 기억 저장 능력 자체는 잘 유지가 되고 필요할 때 꺼내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반면에 브레인 포그는 기억력 문제와 더불어 인지 기능 전체가 둔화된 것, 느려진 것이 특징입니다. 정보를 잊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거나 여러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거나 이런 복잡한 결정을 내리는 사고 과정 자체가 느려지고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능률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뇌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죠. 뇌가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려면 에너지 대사를 회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 수면 위생을 철저하게 하자는 거예요. 뇌는 잠을 자면서 회복하거든요. 수면 중에는 글림프 시스템을 통해서 노폐물을 청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7시간, 8시간 정도의 충분한 수면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뇌에 에너지를 잘 공급하려면 좋은 것을 먹어야겠죠. 뇌의 건강한 식단. 이것은 뇌의 염증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진 식단이에요.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것이잖아요. 반면에 뇌의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음식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죠. 세 번째는요, 규칙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30분 이상 땀을 흘리는 유산소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량을 개선시켜요. 운동은 뇌의 신경 영양 인자 분비를 아주 좋게 만들어서 뇌세포의 성장과 재생을 돕는 아주 좋은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인지기능 개선에 가장 강력한 비약물적 방법이 바로 운동이죠.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우리 뇌를 좀 쉬게 해줘야 하는데 현대인의 뇌는 참 쉬는 것 없이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뇌 부하를 줄이는 방법은 디지털 디톡스입니다. 1시간 뇌를 많이 썼다 한다면 10분씩은 깊은 집중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멀티태스킹은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업무할 것을 복잡하게 많이 해놓는 상태, 멀티태스킹을 하면 우리 뇌가 훨씬 더 피곤해집니다. 주의력을 분산시키지 말고 삶이 심플한 것, 기억력 개선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바꿨는데도 잘 좋아지지 않는 증상 중 하나가 바로 수면 관련 증상이에요. 코골이가 심하거나 수면 무호흡증 현상이 있다면 수면 다원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약물이라든지 양압기 치료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기억력을 더 좋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혈액 검사를 확인하는 것이에요. 호르몬이라든지 영양 상태, 갑상선 기능 검사,
같은 것들을 하고 보충요법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신경과에서는요, 뇌 기능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뇌의 실제 기억력이 어느 정도인지 인지 기능 테스트를 하기도 하고요. 또한 나의 정서에 대한 우울감이나 불안감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많은 원인들에 대해서 치료 방법들이 다양할 수 있고 대표적으로 약물을 복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뇌 자극 기반의 치료, TMS라고 하는데요. 경두계 자기자극 치료 같은 것들이 뇌의 인지 기능을 좋아지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는요, 뇌의 피로와 염증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수면, 그리고 식단,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뇌 건강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관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맑은 정신으로 활력 있는 40, 50대 보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브레인업 신경과 김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